네, 오해 쟁점 이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이게 무슨 일이야 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외국인 코스피는 그래도 매도하고 있는데 코스닥 쪽에서는 순매수 기조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전략적인 비중 조절 필요한 구간이라고 우리는 해석해야 할지 두 분의 의견 집중 있게 받겠습니다. 자, JW 인베스트 곽유정 대표 모셨고요. 하나투자증권 강남 WM센터 정헌정 부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시장의 온 관심은 제약 바이오 쪽으로 조금 몰려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신테카 바이오 상한가, ABL 바이오 상한가가 지금 딱 버티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희 하나씩 긍정과 부정 의견 사전에 받아둔 게 있습니다. 의견 여쭙겠습니다. 자, 의료 AI 단에 있어서부터 먼저 살펴보고 이후에 바이오 살펴드릴게요. 자, 정헌정 부장님은 중립, 곽유정 대표님은 긍정으로 지금 현재 의견이 달리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긍정 의견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오픈 AI 쪽에 헬스케어 분야 진출 검토 소식도 있었고요. 그리고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실상 이제 역시나 이쪽에 있어서도 AI 플랫폼 관련한 기술력 검증하면서 앞으로 시장에서 또 보여줄 것들에 대한 기대감을 자극시키고 있습니다. 의료 AI가 사실 한번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그냥 단순 테마성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거 꽤 기간을 잡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ABL 바이오가 보여줬던 플랫폼적인 측면, 여기에 AI가 붙었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까지 열어둔 긍정이실까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시장의 키워드가요. 앞에 AI만 AI. 붙으면 다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의료 AI도 지금 2023년도 이후로 최근 근래 들어서 움직임이 좀 시장에서 부각받기 시작했거든요. 그 신호탄 역할을 했었던 게 이제 시어스 테크놀로지였고, 제가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올해 이제 흑자 전환하면서 여전히 오늘도 신고가 흐름을 지금 이어나가고 있는데, 의료 AI 관련 종목들 중에서 이렇게 시어스 테크놀로지처럼 적자에서 흑자 전환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을 한번 눈여겨보자라고 해서 머니투데이 방송 나오면서도 누누이 말씀을 드려왔던 것 같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 다시금 이 의료 AI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빅테크 기업들도 계속해서 헬스케어 사업에 진출한다라는 그런 관련 소식들도 있다 보니 시세를 좀 자극하는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요, 지금 보니까 신테카 바이오가 모처럼 또 시장에서 상한가를 이제 기록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신테카 바이오 역시도 사실상 적자 기업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의료 AI 관련 종목들 공략을 하실 때 재무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대부분 이렇게 신테카 바이오처럼 적자 기업들이 많다라는 점도 우리가 알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제 기업들을 공략을 하시다 보면 갑자기 이제 전환사채라든지 유상증자를 단행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세가 물론 오늘은 좋았지만 이때를 틈타서 이제 중소형 관련 기업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주주들을 이제 토대로 투자금을 좀 유치하려는 그런 이제 시도들이 나타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이런 주가 가치에 대한 희석 우려감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의료 AI 관련주 공략하실 때 저는 물론 이제 긍정 의견을 드리긴 했지만 옥석 가리기는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장의 지금 트렌드를 보니까 지금 이제 예측 솔루션을 만드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좀 많이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부정맥 예측 시스템이라든지 뇌질환 예측 시스템 내지는 심정지 예측 시스템 이런 이제 솔루션을 만드는 기업들이 확실히 좀 더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제가 이제 관련 종목들 흐름들을 쭉 보니까 여전히 저는 이제 의료 AI 관련주 중에서 탑픽으로 꼽는다면 뷰노가 가장 좀 괜찮지 않나라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은 시세상으로 봤을 때도 10월 달 이제 프리마켓 시장 통해서 이제 움직임이 나오긴 했었지만 그래도 이제 3만 원대 구간대 찍어주는 움직임이 한번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뷰노가 이제 올해 이제 하반기에서 연말부터 좀 그런 부분들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뷰노 한번 지켜보시면 어떨까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의료 AI 관련 기업들이 잘 만든 이런 이제 솔루션을 해외 수출까지도 이제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곳들을 좀 공략하는 게 좋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아직도 이런 해외 진출에 대한 모멘텀도 살아있는 뷰노가 지금 시점에서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러면서도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나라고서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뷰노가 이전에 전통적인 의료 AI 종목이긴 했는데 최근 들어서 좀 조용하나 싶었잖아요. 그런데 저점부터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탑픽을 노려본다면 뷰노까지 관심 종목으로 담아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사실 중립 의견 또한 있어서요. 정호정 부장님께 의견 듣겠습니다. 의료 AI단이 사실 계속 가고 있어서요. 여기에 눈길 줘야 하나 싶었는데 아직은 중립 스탠스시네요. 뭐 사실 이제 의료 AI 관련해서는 기대감에 좀 가는 거는 맞다라고 보긴 합니다. 물론 이제 종목별로 좀 차이가 나긴 하겠지만 실제로 이제 흑자 뭐 실적이 뭐 재무 쪽으로 재무제표 쪽으로 괜찮아지는 기업들도 있는데 그런 기업들은 제가 봤었을 때 더 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못한 아직도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이게 단순히 기대감만으로 올라가는 회사들이 사실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시장이 계속 간다고 하면 같이 이제 대장주 따라서 그 상승세를 같이 힘입어서 가는 경우가 있긴 하겠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이 뭐 시장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아니면 개별 종목단에 이슈가 나오면서 빠졌었을 때는 또 속절없이 빠지는 경우 아마 시청자분들도 많이 그런 거를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약간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궁극적으로 이제 기대감에 주가가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실적이 뒷받침되면 더 추가 상승이 나오고 이게 아주 긍정적으로 상승하는 주가의 차트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의료 AI 제가 생각이긴 하지만 지금 1단계에서만 지금 있는 상황 그러니까 기대감만 그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더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약간 조금 이 보수적으로 가져가야 될 의견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아까 전에 이제 곽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뭐 시어스 테크놀로지나 이런 것처럼 실제적으로 숫자까지 뒷받침되는 종목들은 뭐 중간중간에 이제 그러니까 매도 물량에 대한 소화가 그 기간이 있긴 하겠지만 그런 거를 다 소화하고 추가적인 상승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뭐 제가 봤었을 때 포트에 이미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조금 더 가져가셔도 되긴 하겠지만 신규로 좀 매수를 해야 된다. 뭐 새로운 의료 AI 아직 못 올라간 종목들 봐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 모르니까 이 실질적으로 이 실적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포트에 좀 담아가는 것도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의 결은 비슷하시네요. 곽유정 대표님께서도 사실 적자 기업도 있을 수 있다. 탄력도와 별개로 실적에 있어서는 아무리 잘 가더라도 조금 꺾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압축이 중요하다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의료 AI 일단 본다면 꼭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자, 정리하고요. 이어서 핫한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정말 오늘의 주인공 섹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바이오와 비만 치료제 묶어서 보겠습니다. 지금 확실히 이제 플랫폼 단으로 다시 시장이 좀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바라봐도 될까요? 그 미국 증시 쪽에서 AI 약세가 나오니까 오히려 그 기술주 고밸류 우려와 엔비디아 실적 대기하기까지는 제약바이오가 이 수급을 좀 더 가져가고 있는 건지.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또 ABL 바이오가 오늘 에로를 발표를 했죠. 일라이 릴리와의 기술 이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근거가 있게 상한가로 바로 로켓처럼 분봉해서 올라가더라고요. 상한가 직행했습니다. 다른 플랫폼 쪽도 같이 가고요. 여기에 더해서 여러분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약효 관련해서 플랫폼 쪽이기 때문에 역시나 플랫폼이라는 키워드로 좀 엮이는 것 같습니다. 곽유정 대표님께 여쭐게요. 지금 바이오 섹터에서 그냥 한번 스치면 우르르 갔던 작년 여름날도 한번 느껴지긴 하는데 지금의 분위기를 어떻게 읽고 계세요? 순환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제약바이오 이런 관련일까요? 네네. 제가 계속해서 이제 코스닥 섹터 볼 때 2차 전지랑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 커플링 되니까 같이 함께 흐름 보셔라라는 말씀 드렸었는데요. 통상적으로 그간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코스닥 장세의 움직임을 봤을 때 거진 제약바이오와 코스닥 지수는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좀 예외로 볼 수 있었던 게 지난 이제 2022년도에서 2023년도 경에 코스닥 시장 지수의 상승은 2차 전지 랠리로 인한 상승세가 한번 나왔다라는 점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AI 모멘텀이 ESS 쪽으로 붙으면서 관련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 사실 제약바이오 섹터도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알테오젠도 여전히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 2위, 3위 기업이 에코프로 그룹주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가 비등비등하게 지금 최근에 수급 움직임이 계속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고요. 오늘 이제 그런 관점에서 에이비엘 바이오가 지금 또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네. 그리고 같이 함께 또 동반해서 오름세가 나왔던 기업이 리가캠 바이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안 움직였던 건 아니고요. 기존의 신고가 랠리를 만들어 나갔었는데 고밸류에이션 아니에요? 이거 너무 많이 이제 시장에서 기대감이 반영된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런 종목들이 랠리가 나왔었던 게 기술 이전에 대한 이슈 때문에 계속 랠리가 나왔었던 건데 또 계속해서 이런 기술 이전 소식들이 나와주면은 시세가 나오는 그런 흐름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섹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돼보는 것 같고요. 시장의 제약바이오 쪽에 이제 전반적인 이런 플랫폼 기술력에 대한 화두가 계속해서 이제 비만 치료제 쪽도 있겠지만 ADC 항체약물 접합체 쪽으로도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셀트리온도 최근에 ADC 항체약물 접합체 지금 신약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쪽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키워드가 어디로 흘러갈까 좀 저도 그게 궁금했었는데 생물보안법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ADC 쪽으로 좀 흘러가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움직임 보니까 비만 치료제 쪽도 여전히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은 갖고 보셔야 되거든요. 제가 방송 통해서 한미약품 그쵸.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시 도와드리기도 했었는데 여전히 뭐 1개월 장기 지속형 그 주사제를 만드는 펩토론 같은 경우에도 루프원 매출액 이제 반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또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 한미약품이 국내 비만 치료제 중에서 가장 빠른 상용화가 또 기대가 되는 만큼 저는 이제 한미약품은 계속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년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이제 상용화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기대감이 상반기까지는 넘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가 40만 원대인데 충분히 저는 한미약품 또한 50만 원대 진입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전반적으로 볼거리들이 굉장히 또 풍부해지고 있는 시점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순환매 관점에서도 일단은 계속해서 제약바이오 섹터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약지수도 보니까 4%대나 지금 오름세 나와주고 있거든요. 기존에 제약바이오 랠리 나왔을 때 제약지수가 14,000포인트대까지 올랐는데 지금 12,000포인트대니까 지금 상방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순환매 관점으로 제약바이오 섹터, 특히나 중대형주 위주의 외인 기관 수급 동향을 체크하시면서 한번 흐름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정말 고민되실 것 같아요. 다음 수출이 어디서 나올까, 기술 이전이 어디서 나올까에 대한 지금 기대감들과 함께 상단주 에 주목하자라고 하셨는데 이미 시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비만 쪽도 저희가 진짜 놓칠 수가 없는 하나의 키워드인데 그럼 여전히 비만 하나 그리고 제약바이오단 하나로 본다면 압축해 주셨던 셀트리온과 한미약품으로 저희가 지금 구간에서 기회 있다라고 봐도 괜찮아요? 저는 실제로 두 종목 모두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셀트리온 매매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답답한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기 때문에 가긴 가는 거냐 이런 이제 의문점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셀트리온 쪽에서 앞서서 이제 진펜트라 가이던스를 제시할 때 연매출액을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2배 정도 높게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실망처럼 나타나면서 주가상 이제 움직임을 보이지 못한 걸로 보여지는데 그래도 이제 셀트리온이 판매가 가장 많이 되는 약물 자체가 진펜트라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미국에 생산 시설을 두기 위한 움직임들 나오고 있잖아요. 오늘도 지금 셀트리온 보니까 일라이릴리 이제 그 생산 시설 인수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다라는 소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억눌려 있을수록 더더욱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종목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와 ADC 그리고 또 생물보안법 이슈 바이오시밀러까지 잡을 수 있는 셀트리온까지 해서 두 종목 같이 함께 보시면 어떨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중 모멘텀까지 열어두고 계십니다.
그 한미약품이 전성기가 70만 원대 시절도 있었습니다. 2015년. 이제 50만 원까지는 그래도 충분히 트라이 가능하지 않냐라는 이야기 주셨으니까요. 챙겨보시죠. 자, 이어서 또 다른 핫한 쪽으로 갑니다. 오늘 코스닥 특집인가요? 2차 전지 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긍정 의견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데 정원정 부장님께 의견 듣겠습니다. 사실 시장이 빠졌을 때 우리 정원정 부장님께서는 2차 전지가 기회 섹터가 될 수 있다라고 언급해 주신 게 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보니까 여기 보세요. UBS 쪽에서도 미국 전력난의 유일한 해법은 ESS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사실 전기차 업황보다 이 ESS가 앞으로 2차 전지 소재 기업이나 셀 기업에게 안겨다줄 수익성 측면으로 봤을 때는 더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전에 전기차 업황으로 밀고 붙였었던 주가 라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거 여기서 꺾이진 않겠는데라는 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하거든요. 정원정 부장님, 여기서의 구간은 이제 상방을 확실히 더 열어놓고 볼 수 있는 걸까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사실 2년 전, 뭐 3년 전만 하더라도 뭐 얘기하셨던 것처럼 아주 최고의 진짜 그렇죠. 부흥기였었는데 예. 그 이후로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우하향하면서 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또 암흑기를 보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조금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 나오는데 좀 짧게도 보면 한 10월 말, 11월 초까지 좀 고점이 나왔었다가 그 이후로 좀 최근에는 주가가 좀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대형주도 그렇고 뭐 관련된 중소형주도 그렇고 그렇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이 최근에 뭐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고점 찍고 나서 단기적으로 조정받는 부분은 이거를 계속해서 다시 한번 하락한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약간 물량을 좀 소화를 하고 추가적인 뭐 기간 조정이 나오고 다시 상승하려고 하는 그런 힘이 아직은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제가 코스닥 쪽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한번 봤더니 예전에는 2차 전지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지금 봤는데 찾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대부분 바이오나 뭐 이쪽 반도체 쪽으로 많이 바뀌었고 2차 전지 종목들은 많이 없어졌는데 이런 실적도 이제 뒷받침될 것 같다라는 업황이 살아나면서 그런 기대감이 있다고 보면 다시 한번 코스닥 내에서 시가총액 상위 순위 좀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단기간에 바로 되기는 어렵긴 하겠지만 2차 전지에 대한 이 기대감, 물론 이제 앞서서 대형주들이 먼저 한번 이끌어 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굳이 매수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일단은 대형주를 좀 담아 보시고 업황이 완벽하게 조금 살아났다라고 하면 그 밑에 있는 중소형주들도 좀 담아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대형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범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셀 쪽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걸까요? 에코프로도 포함인가요? 에코프로까지 포함해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전까지만 하더라도 셀 쪽만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에코프로 BM까지도 소재까지도 조금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이게 완전히 분위기가 다시 한번 2차 전지 쪽도 확 타오르는 그런 분위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좋을 거다라는 의견이 좀 있다라고 하면 그 중심에는 2차 전지 종목들도 좀 껴서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도 살아난다라고 하면 그때 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셀이 먼저 살아나면 그때 선택지 늘리는 것도 그때도 나쁘지 않다의 의견으로 저희는 그러면 챙겨보겠습니다. 사실 요즘 동박 쪽이 강하긴 한데 이거는 반도체 쪽으로 지금 좀 AI 묻어서 그렇게 보는 건지라 이 부분도 그러면 잠깐 짧게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궁금해요. 그 부분도 일단은 개인 결론 내리면 중립 의견을 중립이에요? 너무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실제적으로 그 관련된 뉴스가 더 얼마나 나오는지랑 그런 부분까지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낫지. 지금은 아직까지는 너무 기대감에 들어가셨다가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혹시 모를 그런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금 주의하시면서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구간에서는 큰 종목들이 먼저 틀을 잡아주는지를 확인하면서 이후에 조금 더 종목 가짓수를 늘릴 수 있도록 언급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쟁점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증시가 활활 타올랐던 과거는 결국에는 증권주들의 실적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분 모두 긍정 의견 주셨는데요. 아니, 여러분 어제 장 끝나고였나요? 실적 나왔죠? 한국금융지주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리포트 보니까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는 주가다라는 얘기하면서 증권주 그러면 여기서 사도 돼? 라는 생각하실 겁니다. 삼성과 한국금융지주 모두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증권주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곽 대표님께 여쭐게요. 증시를 믿고 앞으로 롱뷰라면 증권주 하나쯤은 있어야 하는 걸까 싶네요. 그러니까 매력도가 예. 지금 시점에서는 정말 어때요? 높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갈 것 같긴 한데 진입하는 거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도 약간 좀 부담이 될 것 같은 또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상단 룸이 좀 열려 있기도 하고 지금 들어오고 있는 모멘텀 자체가 증권주가 안 올라가면은 오히려 이상한 그런 이제 분위기가 지금 계속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제가 수급적인 동향들을 좀 살펴보니까요. 외국인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 쪽도 있고 내지는 기관의 또 순매도가 또 나오고 있는 것도 있고 내지는 반대로 기관 쪽에서 순매수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 순매수세는 좀 더딘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수급적인 이제 측면도 사실 좀 따져봐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증권주가 사실 랠리가 나오는 건 그거죠. 브로컬리지 이제 수익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시장이 의미가 있는 또 4,000포인트 선을 이제 넘어섰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5,000P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여전히 키워나가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뭐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코인 시장도 한때 또 좋았고 그리고 여전히 미국 시장 역시도 시장 지수 계속 상방으로 가고 있는 또 추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내외 주시장이 워낙 이제 하락기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영업이익 기대감이 계속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증권주들 전반적으로 올해 컨센을 보니까 영업이익이 거진 다 지금 1조가 넘어가고 있고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올 이제 4분기까지 지나가게 되면은 영업이익 2조 원까지도 돌파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실적이 지금 뒷받침되고 있는 게 증권주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정부 쪽에서 어차피 지금 자사주 소각 의무화 정책을 또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사주를 또 쌓아놓은 증권사들 중에서도 자사주 소각이 또 기대가 되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지난해부터 진행했었던 밸류업 때문에 지금 배당 성향도 40%까지 최대 늘리겠다 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한 그 증권사 쪽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다 각각 개별적으로 또 이런 이제 호재들을 머금고 가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지만 이제는 누가 더 많이 상방 룸을 보고서 올라가느냐 그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초보 투자자분들이 접근할 수 있을 만한 금융, 지주 뭐 이런 종목들 봤을 때 증권 쪽도 여전히 저는 유효한 섹터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미 올라온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충분히 좀 더 상승 여력은 볼 수 있기 때문에 증시에 대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지금은 좀 없으신 분들이더라도 증권주는 안정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야겠습니다. 자, 지스타 개막이 수능날 내일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조금씩 튀는 종목은 나타나요. 오늘 오전부터 튀는 종목도 있었고 그리고 뭐 펄어비스 실적 발표도 쭉 확인을 했었고 NC소프트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차트가 살아있는 쪽은 NC 쪽이긴 했었는데 과거 우리에게 희망을 줬던 크래프톤이나 시프트업은 요즘 조금 잠잠하기도 한 상태에서 이 지스타 이후에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줄 수 있을까요? 자, 정원정 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게임주는 사실 지금 어떤 이벤트성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이벤트성도 가미가 되지만 네. 실제적으로는 사실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수 상승과 조금 소외된 동떨어진 그런 모습을 계속 보였었는데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힘드셨을 것 같은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이제 거의 대부분 종목들이 조금 오랜 기간 이 암울했던 걸 좀 지나서 반등하는 그런 종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종목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실적도 좀 더 살아나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이 업종을 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긍정 의견을 드렸고요. 특히 이제 이 게임 업종 내에서 뭐 실적이 사실은 조금 아까도 얘기했던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컨센은 적자가 날 거다라고 예상했었었는데 그걸 뛰어넘는 흑자 전환이 나왔고 그래서 연간으로도 적자가 예상됐었는데 연간으로도 잘하면 4분기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흑자로 돌아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조금 생각도 해봅니다. 내년에는 이제 흑자 될 거다라고 했지만 사실 올해가 좀 적자라고 하면 쉽게 좀 손이 갈 수가 없었던 상황인데 3분기 어쨌든 좋은 실적이 나왔던 부분은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 먼저 조금 어떻게 보면 강하게 움직여주긴 했었습니다. 쉽게 빠질 것 같다가도 다 지지해주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나오면서 20만 원대 중반대를 지금 지키고 있는데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혹시 이제 뭐 기사 나왔던 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직원들을 조금 많이 정리를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용 축소가 물론 일시적으로 나가긴 했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그런 비용이 많이 감소된 부분은 어쨌든 이 레버리지 쪽 그 재무제표 쪽에서 영업이익이나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이제 그런 부분에 의한 실적이 약간 좀 침체될 수 있긴 하지만 내년부터는 다시 한번 예전의 실적을 좀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다라고 지금 많은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걸 봤었을 때 게임 업종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돌아서면서 사실은 업황도 많이 좀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그렇지 못한 상황. 물론 이제 실적은 잘 나오는데 최근에 이제 차트까지 가면서 보면 시프트업이랑 아까 전에 크래프톤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는 모습. 아직 조금 바닥 확인이 조금 됐다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제 게임 업종 중에서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면 크래프톤과 시프트업은 조금 눈 가리시고 다른 종목 중으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자리를 지키는 것을 더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실적에 있어서 잘 나왔었던 부분 추려보시고 차트 한번 잘 보시면서 게임주가 가기 위한 요건들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체크하시면서 접근하는 것은 괜찮다 의견 주셨습니다. 잘 정리해 보시죠. 자, 이어서 저희 탑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와, 우리 곽유정 대표님 요즘 도전적인 씬이 있다면 화장품 씬이 아닌가 싶은데 네. 그쪽에서 코스메카 코리아 챙겨와 주셨네요. 저도 사실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보고 있긴 한데요. 이게 화장품 섹터가 사실 수주 쪽은 굉장히 지금 잘 나오고 있는 섹터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APL이라든지 한국콜마, 코스맥스 단에 있어서는 워낙 이제 주도적으로 상반기 내내 올라갔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젠 좀 손바뀜이 그러니까 화장품 섹터 내에서의 손바뀜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코스메카 코리아 가지고 왔는데요. 아무래도 화장품 섹터 전반적으로 지금 좀 분위기가 약간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이제 투자 관점으로 보시기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와 이제 아모레퍼시픽 주가 이제 올라가는 거 보면은 미국의 인디 브랜드들을 두고 있는 곳들이 시장에서 재부각이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미국의 자회사 잉글루드랩을 두고 있는데요. 선크림이 특히 판매가 잘 되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분기 실적 반영이 또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 최근에 거래량이 좀 강하게 들어왔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코스메카 코리아 기술적인 움직임 한번 보면 지금 최근에 수급 동향을 봤을 때 외국인 순매수세가 지금 또 지속적으로 11월 달 내내 좀 붙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 동향 봤을 때는 아직까지 외국인들의 매집 구간이다라는 측면에서 메리트 있다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84,000원, 손절가는 67,000원 제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메카 코리아는 그래도 차트가 살아있죠. 84,000원 라인대 보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정원정 부장님의 탑픽은요. 8월 말에 공략해 주셨던 두산테스나. 그때 탑픽 4만 원까지 보자 해주셨는데 이 종목이 55,000원까지 갔었어요. 행복한 고민하자라고 하셨는데 지금 재진입까지 다시 보시네요. 네, 그때 뭐 목표가는 충분히 도달했었고 사실 이제 반도체 업종이 좋다 보니까 안 올라간 종목들이 없었죠. 그러면서 올라간 거는 뭐 당연했었는데 그 이름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10월 중순에 55,000원대까지 갔다가 좀 조정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월 들어서 주가가 조정이 나왔는데 사실 이제 이 세부적으로 실적을 보면 1, 2분기에는 적자였었습니다. 그때는 고객사 이제 재고 조정 여파로 인해서 적자가 나왔는데 3분기부터 흑자 전환을 해서 내년에는 실적이 완벽히 정상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조정받았던 거를 오히려 지금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탑픽으로 다시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내년에 이제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6 거기에 뭐 기본 모델이랑 플러스 모델에 엑시노스 2600이 척제될 예정이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면 두산 테스나 다시 한번 담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목표가는 6만 원, 손절가는 4만 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만 원 더 상향하면서 두산 테스나의 상방 움직임 노려보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 함께 하십시오. 고맙습니다.